논리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 어떤 쓰임새를 가지는 것일까요? 논리력이 높다는 것은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LET를, 공기업에 입사하려면 NCS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5급, 7급 공무원 시험의 첫 관문은 PSAT입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넓게는 모두 논리력을 측정하려는 의도를 갖습니다. PSAT의 경우 언어 논리와 자료 해석, 상황 판단 능력을 측정하는데, 이 중에서 언어 논리의 시험은 마치 수능의 국어 심화 평가라고 불릴 정도로 제시문의 내용 변별을 통해 논리적 추론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 시험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판을 보면 나이 들어 뒤늦게 준비한 자신이 논리력이 쉽게 늘어날지 걱정하는 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늦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린 시절부터 조기 교육된 능력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교육과정을 앞질러 배우는 선행학습의 과외보다 이러한 기초 능력의 배양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필요할지 모릅니다. 오늘은 논리력에 대한 미래 평가를 가정하여 아이들에게 필요한 기초 훈련이 무엇일지, 맥킨지 최초의 여성 컨설턴트이자 논리 교육 분야의 실질적 권위자인 바바라 민토의 이론을 토대로 논리의 설계 방법을 주제로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논리는 어떤 어휘가 사용되는지보다 사용할 어휘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노래하기 위해 산다와 살기 위해 노래한다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어떤 순서로 말하는가는 이처럼 사고의 흐름을 밖으로 표출하는 원칙이고 전략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사고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타인의 설명을 이해할 때 의도하지 않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나는 아무리 쉽게 설명한다고 해도 저마다 다른 타인의 사고방식 모두를 고려하여 이해를 도모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해법이 논리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논리란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순서의 빠른 결정입니다. 순서가 빠르게 결정될수록 아이 자신도 자신이 할 말을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순서란 주로 세 가지가 필요한데, 각각은 시간의 순서, 구조의 순서, 정도의 순서입니다. 시간의 순서는 상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배가 아픈 것처럼 일의 전후가 시간의 인과관계로 묶여있는 경우입니다. 구조의 순서는 개념의 순서인데, 잣나무, 전나무를 침엽수라고 개념화하듯이, 또는 고래, 호랑이, 코끼리를 포유류라고 개념화하듯이 하나의 개념이나 시스템이 특정한 구조를 가질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도의 순서는 중요도의 순서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부터 공부하지 않고 출제 가능성이 낮은 내용을 우선해서 공부하는 경우 논리적인 접근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시간의 순서를 스스로 규정하는 연습을 시키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시간의 간격을 넓게 설정하셨다가 점점 줄여가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날이라는 하루의 시차에서 수분 이내의 짧은 시차로 시간의 간격을 점차 줄여가며 사고하도록 유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표를 할 예정인데 성공적인 발표가 되기 위해 전날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내일 반대항 축구시합을 할 예정인데 멋진 활약을 하기 위해 전날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자녀와 주말에 어딘가로 나갈 계획이라면 전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이에게 습관적으로 질문하십시오. 물론 성공적인 나들이, 재밌는 나들이가 전제 조건이 돼야 합니다. 아이와 함께 할 이벤트를 만들고 몇 시간 전에 준비를 아이와 함께 고민하는 일이면 됩니다. 둘째, 구조의 순서를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얼핏 어려워 보이지만 의외로 질문에 활용할 소재들이 많습니다. 제일 많이 활용되는 예가 길찾기 게임입니다. 집에서 서울역 가는 방법, 서울에서 일본의 시부야를 찾아가는 방법, 가족 외출을 할 때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아이가 환승 경로를 직접 계획하게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특정한 건물에 들어가서 음식점을 찾을 때 아이가 이동 경로를 결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길찾기 게임 외에 일상에서 군인이나 경찰의 계급, 회사의 직급,
정부 부처의 구조 등 다양한 시스템이 훌륭한 실습 예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구조를 가지는 일상의 대상은 무수히 많습니다. TV 편성표나 아이의 수업 시간표, 상업용 전화번호의 규칙성 모두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들의 포지션이나 경기의 규칙조차도 하나의 구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도의 순서는 일의 중요성과 관련됩니다. 아이 스스로 일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아이에게 선택의 딜레마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엄마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면 아빠한테 전화를 할 것인지 응급차를 부를 것인지, 무인도에 혼자 남게 되면 잘 곳을 먼저 마련할 것인지 마실 물을 먼저 찾을 것인지, 친구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말다툼이 벌어지면 자리를 피할 것인지 소리를 줄여 다툼을 마무리 지을 것인지, 해외에 가서 친구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 특산물을 살 것인지, 친구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을 살 것인지, 더 나아가서 3가지 이상의 일을 늘어놓고 순서를 정하게 하는 방법도 바람직합니다. 자기 방 정리를 하는데 어떤 순서를 해야 고생을 덜하며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 2-3개의 약속 중에서 어떤 약속을 우선으로 지킬 것인지 등이 모두 좋은 예입니다. 실제로 중요도의 정확성은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가 일의 가치에 값을 매겨보는 경험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간과 구조, 정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훈련은 생각과 말의 순서를 통제하고 조절해보는 효과적인 기초 훈련이 됩니다. 논리적 사고의 훈련은 상황에 따른 일의 전개 방식을 앞서 설명한 순서에 따라 나열하는 훈련이 중심이 됩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떤 일들을 해야 하고 이를 어떤 순서로 해야 할지, 차를 사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차를 살지, 왜 그 차인지 등에 대한 결정사항을 이유에 따라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을 지을 건데 네 방은 어떤 구조로 지어야 할지, 창은 어디로, 크기는, 책상, 침대, 책장, 옷장은 어디다 배치할 것인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와 같은 가상의 질문들로 자녀의 구조적 판단력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상황을 제시하면 아이는 할 수 있는 일들을 나열하고 그 순서를 결정하는 작업을 하면 됩니다. 지진이 난다든지 하는 재난 상황, TV에서 문제에 직면한 주인공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역사나 세계사, 일상이 모두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황, 전개, 질문, 답변이라는 논리화의 구조에 대한 바바라 민토의 피라미드 이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